네, 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바닥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를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격렬히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언론 매체라든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너도 나도 폭락한다고 하니까 좀 진심으로 쫄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평소 보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현재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갈아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시장 초기서부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뭐 이미 아직도 뭐 아무리 떨어진다고 한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급할 거는 없지만, 하지만 너무 지쳐서 그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지치고 또 빚 좀 줄이고 또 현금 보유하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매도를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생각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같습니다. 뭐 우리 아파트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괜히 갖고만 있다가 끝도 없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뭐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할지 그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바닥 시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객관적이고 통용되고 학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함께 뭐 체크해보고 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분양가도 이제 뭐 시행사나 그 건설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내놓은 그냥 분양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양시장에서 최소 공급가와 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는 분양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7차 사전 청약까지 나왔는데요. 뭐 7차 사전 청약에서 이제 추정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해서 뭐 각종 취득세, 부대 비용,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대출이자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6억 내외 정도의 이런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34평 추정 가격이 거의 7억에 가깝게 육박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우리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살 때 들일 수 있는 가장 최소 비용이 이 사전 청약에서의 이 분양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그런 기축 아파트들이 이제 매매 호가랑 어느 정도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양 창릉 인근의 매매 호가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뭐 세대 수는 500세대 이상 그리고 10년 이내 연식 아파트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는 조경이 있는, 뭐 현재 분양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컨디션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의 준신축 이상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 최저 호가 매매가가 이제 8억 3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고양 창릉 신도시의 그 분양가가 7억 정도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매매 호가와 사전 청약의 그 분양가의 차이는 약 1억 3천 정도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대략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던데, 이 정도의 이제 GTX-A 창능력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충분히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창릉에서 그 분양하는 그 신규 분양이 7억대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호가 매매가가 8억 3천이다. 그럼 결국에는 창릉 신도시의 아파트를 1억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이거 대단히 좀 매력 있는 매매 효과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원흥, 동일 스위트가 있는 도래울 지역 말고 그 창릉 신도시 아래쪽에 향동지구가 있는데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신축의 34평 최저가 매매가가 8억 4,500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제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랑 비교해 보면은 1억 5천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봤는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최저호가 매매가가 7억 9천, 그리고 왕숙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인 사전 청약 분양가는 약 6억 정도가 되는데 뭐 이제 왕숙도 그렇고 평택 고덕도 그렇고 그 매매호가와 그 사전 청약의 분양가의 그 분양가 차이가 2억도 안 나요. 2억도 안 나서 현재 매매호가 기준으로 보고 분양가랑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사전청약 분양가, 그러니까 분상제가 적용되어 있는 분양가 이하로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가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느 정도 좀 바닥 시세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멍멍이 맛이 드는 생각은 뭐 이래요. 그 앞으로 분양가도 계속 오르는데 지금 시세를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고, 또 우리가 사전 청약 같은 거 지금은 사전 청약이고 이제 또 본 청약까지 나왔죠. 본 청약에서 또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본 청약에서 이제 뭐 진행이 된다고 한들 뭐 청약 가점 당첨 가능성이라든지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입주했을 때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조건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과연 청약이 투자라는 차원 측면에서 꼭 답인가? 막 그 생각이 좀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상제 분양가 이하로 인근 준신축, 신축들의 시세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판단이 들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더 떨어져 봤자 1억 정도인데 굳이 내가 이거를 정말 굳이 벌벌 떨면서 이거를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될까? 차라리 다음 상승장을 노리면 좋지 않을까? 막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좀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원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거죠. 시장의 그런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 아래로 팔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신축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는 결국에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 나중에 또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텐데 그때는 결국 내가 팔았던 것보다 비싸게 다시 되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 본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랑 매매가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갭이 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전세 갭 투자 외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에 월세 30만 원씩 들어오는 상품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어떠신가요? 뭐 솔직히 뭐 더 많은 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안 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뭐 연 수익률 뭐 3.6%나 되는 이 상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좀 이런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좀 들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금 2억에 월세 150만 원을 받는 그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가 1억에 보통 월세 30만 원을 부르기 때문에 월세 150만 원을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약간 매매가로 따졌을 때, 월세를 매매가로 따졌을 때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또 이렇게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따로 보증금이 2억이 있으니까 2억에 월세 150만 원을 매매가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매매가가 7억 정도 되는 부동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거는 이제 뭐 전혀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 그런 주거 가치로만 따졌을 때 매매가 7억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한번 현재
그 아파트들의 매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김포 아파트의 월세 시세를 매매가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 김포 풍무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을 받는 그런 아파트인데 현재 그 최저 매매 호가가 6억 2천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매가로 환산해 봤을 때 보증금 1억에 그 월세로만 따졌을 때 5억, 그래서 합쳐서 6억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물건이 팔리고 그러니까 매매 호가는 34평 기준으로 6억 2천이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월세 받는 상품으로만 기대를 한다고 쳐도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아예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연수익률 3.6%의 상품으로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매가랑 매매 호가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다라는 거죠. 옆에 운영동의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저 월세 시세인데 똑같이 따졌을 때 현재 34평 최저 매매 호가는 5억 5천이지만 그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를 매매가로 환산했을 때는 똑같이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이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도자가 팔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기도 용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5천에 월 1억을 받고 있는 기흥역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로 환산했을 때 현재 매매 호가와 6천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월세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서울시 성동구에 서울숲 리버뷰 자이라고 하는 2018년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365만 원 조건에 이렇게 월세가 최저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매매가로 환산했을 때 13억 1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매 호가는 17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결국에 4억 4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매매가로 환산했을 때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안 팔리면 그냥 월세 받으면 되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파트라는 상품은 충분히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어 굳이 지금 아무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상승장 때 다시 시세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매년 몇 천만 원씩 앉아서 월세를 벌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연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 정도가 됩니다. 1억을 3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랬을 때 이제 이만큼 보장이 되는 수익률의 상품을 우리가 이 매매가 이거 이하 가격으로 팔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현재 월세 매물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전세 매물이 뭐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금리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월세 매물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 보유로 마음 돌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과거 사례를 좀 복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저번 상승장이었던 뭐 2018년 기준으로 보고 뭐 저번에 이제 최대 저점 하락장이었던 2013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 지역별로 얼마나 크게 하락을 했고 어떤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한번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대치의 음마 아파트 경우에는 2019년 11월 최고가 11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고 13년 8월에는 7억 7천만 원까지 약 32%가 떨어졌어요.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6억에서 11억 2천만 원 30%가 줄어들었고 삼성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억에서 거의 9억 5천까지 약 21%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0월에
4억 5천, 그리고 2013년 1월에 3억까지 34%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옥수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에도 뭐 2009년에 6억 7천, 2013년에 4억 8천으로 27%, 공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약 24%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경계를 접한 인천 수도권 지역 무작위로 봤을 때도 성남 분당 시범 한양 같은 경우에 2006년에 7억 3천에서 2012년 10월에 4억 7천만 원까지 36%가 떨어졌고, 김포 고촌 힐스테이트 34평 같은 경우에는 11년 5월에 3억 9천에서 13년 1월에 2억 7천까지 31%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서초 강남 지역, 서울 강북 지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 하락률을 봤을 때 거의 뭐 20% 후반에서 30% 초반.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서 서울 수도권의 평균 하락률이 29.1%로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하락률인 29.1%, 대략 30%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번 상승장에서도 아마 하락을 하게 된다면 3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가 떨어진 게 바닥이라고 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매매 호가는 어느 상태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달에 11억 4천까지 그 이제 25평이 가격을 찍었는데 현재 매물 나와 있는 매매 호가는 9억이죠. 그러면은 지금 21%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 SK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에 9억 5천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8억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로 약 16%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강동구 25평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2021년 8월에 10억 3천에서 현재 매매 호가가 12억인데 약 21%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경기도 파주시의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에 9억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는 6억 8천으로 약 24%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30%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현재 매매 효과로 나와 있는 그 가격대가 거의 근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 상승장에서의 복귀를 기준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하락률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좀 이제 바닥이 좀 어느 정도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이 이하로 크게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현재 지금 매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승장 때처럼 그 저층이거나 약간 비선호동 호수가 아닙니다. 거의 보통 RR 세대도 급매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RR 세대가 최저 호가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승장 때 어렵게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고르고 사기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가 바닥 시세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팔아도 먹고 튈 만한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팔아봤자 그렇게 크게 이득 보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존버를 하고 다음 상승장 때를 노려서 파는 게, 조금이라도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거는 현재 매도자들의 불안 심리가 좀 광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들의 이런 좀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자들은 좀 적정한 매입 가격을 스스로 설정하고 기회를 잡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매도자분들께서 뭐 이제 뭐 너무 불안하시니까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저렴하게 파시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자산을 너무 셀프로 저평가하고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던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와 내용은 이렇게고요. 뭐 댓글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성실하게 많은 내용들, 많이 볼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멍멍이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